지금 여기 균이라는 전기장이 있습니다. 근데 양성자 한 개가 전기장이 없는 영역에서 균이라는 전기장 쪽으로 VI라는 속력을 가지고 전기장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입사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X, Y축을 이렇게 선택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양성자 초기에 갖는 속도 성분은 X분밖에 없다는 걸 뜻하죠. 근데 전기장이 균이라는 말은 전기장이 있는 영역 어디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전기장의 방향과 전기장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장이 상수. 그러면 전하를 갖는 양성자가 전기장 내에서 움직이게 되게 되면 전기장으로부터 힘을 받게 됩니다. 근데 전기장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전기장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는 공간상을 Q의 전하를 갖는 입자가 움직인다면 그 녀석이 받게 되는 힘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곱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F는 이렇게. 근데 전기장이 Y승분밖에 없죠. 그러면 힘은 Y승분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Y승분밖에 없는 전기장에다가 Q를 곱해버리게 되게 되면 Y 방향의 힘의 성분을 구할 수 있을 거고, 근데 전기장 내에서 움직이는 입자가 양성자입니다. 그럼 양성자가 갖는 전하량을 이렇게 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성자의 전하량을 이걸 바꾸어서 이렇게. 근데 균이라는 전기장 내에서 양성자가 움직이는데 전기장에서 작용하는 힘 외에는 다른 힘 전혀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힘 한 개만 작용한다는 뜻이니까 힘이 한 개만 작용한다면 그 힘 자체가 바로 R자임이죠. R자임은 가속도에다 질량을 곱한 것과 똑같아야 되는데 힘이 Y성분밖에 없으니까 가속도가 Y성분 돼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가속도 구해보면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움직이는 녀석이 양성자입니다. 양성자의 질량 요 E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롱에 해당되는 기본 전하량이죠. 그 다음에 만약에 문제에 전기장의 크기가 주어져 있다면 양성자의 질량 집어넣고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집어넣고 문제에 주어져 있는 전기장의 크기를 대입하기만 하면 가속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균이라는 전기장 내에서 양성자가 움직인다면 이렇게 힘을 받게 될 겁니다. 만약에 전기장이 없다면 양성자는 그냥 아무 힘 안 받고 이렇게 직진해버리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작용한 힘을 받기 때문에 힘이 작용하는 쪽으로 변화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런 곡선 경로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힘을 받아서 이런 곡선 경로를 따라서 움직이는 양성자의 운동은 뭐와 아주 유사하냐면 지표면 근처에서 X방향으로 어떤 물체를 던졌을 경우에 이렇게 작용하는 중력을 받아서 이렇게 운동 경로가 휘어지는 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가속도는 크기는 9.8m/s 제곱이고 밑으로 가속되죠. X 방향으로는 무중력이죠. 그래서 등속도 운동, Y 방향으로는 이런 일정한 가속도를 갖는 등가속도 운동이죠. 근데 이 경우에는 힘은 이렇게만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X 방향으로는 어떤 운동? 예, 등속도 운동. Y 방향으로는 이 가속도를 갖는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t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그 t라는 시간 동안 x 방향으로는 이만큼 움직이죠. 그럼 그 t라는 시간 동안 y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여서 t라는 순간에 위치가 여기로 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기준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xi, yi, 0. 그럼 요 길이가 만약에 r이라면 요 r이라는 거리는 t라는 시간 동안 x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죠. 그래서 요 r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근데 x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t라는 시간 동안 x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가 r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t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 t를 구하기 위해서 요 r을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x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t를 구해보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만약에 이 R 주어져 있고 문제에 초기에 X방향의 속도 성분 속력이 주어져 있다면 T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요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근데 Y 방향의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시간이 0초에서 T로 바뀌었을 때 그 위치 Y는
요 세 항의 합으로 표기할 수 있는데 이걸 기준으로 선택할 거라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초기에 y 방향의 속도 성분 없었죠. 요거만 남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속도 요거만 남아서 가속도를 여기 집어넣고 t를 여기 집어넣어서 이 순간 t일 때 요 y를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요걸 구했고 요걸 구했다면 실제 이렇게 하지 않고 요걸 가속도를 여기 집어넣고 요걸 집어넣어서 바로 요 y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튀어나온 순간 여기 왔을 때 움직이는 방향 이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의 x, y 성분 다 있다는 걸 뜻합니다. 근데 x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이어서 여기에 있던 여기에 있던 어느 순간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x 방향 속도 성분은 변하지 않죠. 이렇게. 근데 여기 온 순간 y 방향의 속도 성분 구하기 등 가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순간 t일 때 y 방향의 속도 성분은 이 두 항의 합으로 표기할 수 있는데 문제의 상황에서 이게 0이죠. 그 다음에 가속도 t 구한 것을 여기 집어넣어 버리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거 구해서 알고 있고 t를 구해서 알고 있다면 이걸 집어넣어서 이렇게 표현 안 하고 바로 구한값 집어넣어서 여기 왔을 때 y 방향의 속도 성분 구해주면 됩니다.